네,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떻게 인덱스를 지정을 하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덱스를 지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에 있는 고유값을 인덱스로 지정할 수도 있고, 날짜를 인덱스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파일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인덱스 칼럼으로 지정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레인지 인덱스, 여기서 이제 어떤 각 행별로 0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레인지로 나가는 그것을 인덱스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관련한 것은 보통 매월 며칠의 값이 얼마 하는 시간과 관련된 계열이기 때문에 그게 시계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가 이제 시간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게 맞기 때문에 인덱스를 요 데이타임, 날짜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실은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2번을 택해서 지정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 Y파이낸스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퀘스천이 뭐냐면, Y파이낸스에서 내가 이런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덱스를 지정한 적이 없어, 데이타임을. 그런데도 플롯을 해보면, 그래프를 돌려보면 이 데이타임이 X축으로 자동으로 플롯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런가,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좀 갖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붙여놓고, 판다스 뭐 이제 라이브러리를 하고, 우리가 플라팅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우리가 불러올 거는 HIG라고 하는 하이힐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고수익 채권의 ETF의 값. 그리고 LQD라는 거는 이제 투자 등급 Investment Grade Bond의 ETF 값을 이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로 해서 불러오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티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불러오고,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 HIG ETF의 값과 본드의 채권 값과 LQD의 채권 값을 우리가 갖고 와서 한번 보는 것이죠.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왜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인덱스를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게 되는지 하는 걸 한번 보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PD 여기 지금 안 돌아간 모양이네요. 네, 고 PD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돌아갔겠죠. 여기 안 돌아갔겠죠. 아마 또 여기부터 안 돌아갔겠네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하고 소식 예전보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되고, 프린트를 한번 해보죠.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돌릴 때는 항상 VS 코드에서 여기 오른쪽에 여기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pandas-라든가 뭐 Y파이낸스라든가 플라틀리 그래프 오브젝트라든가 이 라이브러리를 다 설치한 가상 환경이 여기에 올라와 있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여기다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이걸 해 놓은 건데, 보면은 뭐 어느 쪽을 봐도 좋아요. 요 HIG, 그러니까 이건 고수익 본드이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떤 때는 정크 본드의 값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투자 등급의 채권의 값이고, 요게 있고, 이 같은 행이 아닌 다음 행에 데이트가 나와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거 두 개는 칼럼 레이블이지만 이거하고 같이 있지 않은 다음 행에 있는 요것은 인덱스 레이블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칼럼이지 요거는 인덱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Y 파이낸스 한 거는 우리가 인덱스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Y 파이낸스에서 이렇게
인덱스를 원래 시계열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 데이트를 갖다가 미리 인덱스를 했기 때문에 이 플라팅을 할 때 이걸 자동으로 X 값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걸 한번 우리가 여기서 프린트 df 해봤지만 이것도 한번 볼까요? 프린트에 df의 columns라는 걸 쓰면 확실하게 이 데이트가 컬럼에 들어가 있는지 않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역시 생각한 대로 HIG와 LQD만 칼럼으로 되어 있지 이 데이트는 칼럼으로 안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플라팅을 하면 이걸 자동으로 X값으로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걸 해볼까요? 플라팅을. 근데 여기서 플라팅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맵 플롯도 있고. 근데 주식 쪽 할 때는 플라틀리 그래프 오브젝트라는 거를 사용할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라틀리 익스프레스라는 것도 유튜브에서 많이 강의도 있고 한데 요거는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말고 사실 요거 하나 그냥 요 라이브러리 plotly.graphObject 요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배우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럼 무난하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go에 figure 하면 이제 figure라는 거를 만드는 거고 그 fig라고 하는 것에 캔버스는 마찬가지죠. 여기에 그래서 add trace라는 걸 해요.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이제 도우에 scatter 이런 걸 하는 거죠. 이 그래프의 이름이죠. 그래프를 하는 거고 x 값을 여기서 df의 인덱스로 하면 인덱스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인덱스로 돼 있으니까 하고 y는 이제 df 값에 여기에 뭐 hyg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HIG하고 LQD하고 두 개를 동시에 그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요거 하나에 HIG를 정해서 돌리고 또 똑같은 것을 돌려서 LQD로 정의를 해서 또 돌려야 돼요. 그러려면 차라리 우리가 루프를 거는 게 낫겠죠. 그래서 티커에 in 뭐냐면 df의 columns 여기에 내가 루프를 거는 겁니다. 그 df columns는 뭐예요? 바로 요거죠. 요거 HIG, LQD 요게 columns가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거기에 대해서 티커라는 걸 빼면 뭐가 되죠? 요게 되는 거죠. HIG 레이블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걸 정의를 하지 말고 이렇게 티커로 하면은 X하고 Y가 자동으로 정의돼서 두 개를 그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name은 이제 티커라는 걸 해서 우리가 이름을 그래프의 이름을 선의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mode라는 걸 해서 여기에 lines에 plus markers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fig에 show를 하면 이제 보이게끔 되겠죠. 그래서 요 신텍스는 여러분들 요거 하나는 그냥 외워놓으세요. 이렇게 요 패턴을 그냥 외워갖고 항상 이걸 그대로 쓰면 되지. 이런 걸 갖고 이제 하나하나씩 다 인터넷에 찾아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한 거니까 이런 거는 외워놓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외우기가 쉽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간단한 것들은 전부 다 한번 머릿속에 다 외워놓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돌려줬으면 이제 쇼를 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에는 데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데이트 X 값이 출되어 있고 Y에는 각각의 이 값들이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LQD가 가격이 높은 걸 알 수가 있는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은 이제 요거는 낮은 거고 이거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사실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채권은 가격하고 수익률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자율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다시 강조하면은 여기에
여기서 그렇게 히스토리에서 뽑아온 게 있잖아요. CLS, 클로징이죠. CLS. 이거는 이미 데이터를 인덱스로 가진 시리즈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Y-Finance를 자동으로 이 데이터를 인덱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만들어도 플라팅을 할 때 자동으로 그 인덱스인 데이터를 X축으로 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럴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데이터가 인덱스로 돼 있긴 하지만 이거를 칼럼으로 옮기고 싶다. 그죠? 근데 가능은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사실 플라팅 할 때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데이터를 인덱스에서 칼럼으로 옮기려면 그때 쓰는 게 바로 리셋 인덱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튜토리얼 같은데 유튜브에서 보면 리셋 인덱스가 자주 나오는데 그거는 현재 인덱스를 일반 칼럼으로 옮기는 거예요. 판다스의 칼럼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정수역, 이게 이제 레인지 인덱스죠. 이런 0, 1, 2, 3, 4로 쭉 나가는 거. 이거를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셋 인덱스가 인덱스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인덱스, 데이터라는 인덱스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칼럼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df 데이터 프레임 리셋이라는 걸 하나 정의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df에서 점에서 reset index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 놓고 df 프린트에 과연 칼럼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점에 columns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요거 이렇게 run in interactive window 해서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이 VS 코드에 이쪽에 myenv가 이 환경으로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 데이터가 이제는 no longer 인덱스가 아니고 칼럼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이 date, HIG, LQD.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죠.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이거를 프린트해서 보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데이트하고 데이트가 인덱스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HIG, LQD라는 칼럼 레이블하고 같은 행에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df 칼럼즈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잘 알겠지만 이렇게 HIG하고 LQD만 칼럼으로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을 했더니 이 데이터가 이제는 no longer 이제 더 이상 인덱스가 아니고 칼럼으로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내려가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건 나중에 할 거고 플라팅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칼럼 이축되어 있는 거 인덱스가 0, 1, 2, 3으로 되어 있는 거 0, 1, 2, 3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정수형 인덱스가 리셋을 하면 그럴 경우에 우선 플라팅을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보기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go figure 해서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항상 이 라이브러리를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 분석할 때는 써서 딴 거 하지 말고 요거 하나 갖고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dd trace를 해야 되는데 이게 루프를 걸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두 개를 이제 사실은 세 개죠. 데이터까지 세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n df reset이죠. reset에 columns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걸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fig에 go에 그죠? 뭔가요? 어떻게 되나? 잠깐만요. 네, figure add trace가 돼야 되죠. 이제 뭐 figure add trace trace 해서 내려서 go scatter 그죠? 하고 여기 x는
이제 데이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df 뭐 예를 들어서 reset 인덱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겠죠. 이 칼럼에 있는 거를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X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칼럼을 옮기면 오히려 불편해요. 이런 걸 다 지정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explicit하게. 그 다음에 Y는 우리가 여기에 df에 reset에 뭐가 되죠? 티커가 되죠. 티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에 Y를 하고 name은 우리가 그냥 티커를 하면 되고, 그리고 모드는 lines에 플러스 마커스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fig에 쇼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 우리가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걸 돌리면 이렇게 했는데 엉망으로 이상하게 나와버리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칼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칼럼에 뭐가 있었어요? 데이터가 HIG, LQD가 다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칼럼으로 해보면 이 세 개가 다 플라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죠? 이거는 1부터. 이게 0이고 1이니까 1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셋을 함부로 쓰면은 오히려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필요할 경우만 쓰라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제대로 나온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HIG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주의해야 되고 결국 리셋 인덱스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야. 정확하게 어떤 때 필요할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셋 인덱스는 인덱스를 칼럼으로 옮기고 그 인덱스 대신에 0부터 1, 2, 3, 4, 5 정수 인덱스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좀 확인해 보면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파이썬 대시보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우리는 플랫리 대시라는 걸 썼잖아요. 근데 다른 라이브러리 보케라든가 또 스트림리트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써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은 데이트가 인덱스일 때는 자동으로 X축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다른 라이브러리들은 있는데 그건 뭐 약간씩 다르니까 그건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Yfinance에서 다운로드를 했다 하면 데이터가 이미 인덱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플라팅을 하면 X축 데이타임을 자동으로 X축으로 해서 플라팅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이제 to underline daytime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유튜브 튜토리얼도 또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데이터 포맷을 바꾸는 것인데 언제 사용하느냐? 대부분 이제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사용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사실 이런 to underline daytime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많이 설명이 되니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제 CSV 파일만 설명하는 걸로 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 지금 DF를 만들어 놓은 DF 이거죠. 그 DF 리셋이 아니고 맨 처음에 만든 요 DF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그렇게 되면 거기를 이제 그걸 .csv 우리 이거 지워버리죠. 이거 지워버리고 실제로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우리 DF가 이 데이터 CVS로 저장이 되는 것이죠. 돌려보면 네, 그래서 생겼고 이런 형식으로 카마로 해서 우리가 CSV 포맷으로 데이터가 저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많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넷에서 그냥 다운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CSV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고 read CSV를 해서 이 DF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run 했다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데이터하고 HIG, LQD가 이건 같은 선상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이게 인덱스가 아니고 이것만 칼럼이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CSV 파일을 이 불러와서 VS 코드가 디스플레이하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이 포맷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행이 달랐잖아요. 와이파이넷에서 한 거는 이건 이제 이걸 보면은 요게 칼럼이고 요거는 인덱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같이 CSV 파일로 불러왔을 때는 이 위치만 보고 우리가 섣불리 인덱스 칼럼을 구분할 수는 없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이걸 돌리면은 이제 이게 인덱스로 데이터가 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냐면 df.ex 인덱스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데이터가 데이타임이라는 팬다스의 오브젝트로 변화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이걸 한 후에도 볼까요? df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두 가지가 생겼어요. 데이터가.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에서 PD pandas to data이라면 데이터라는 그 데이터를 카피를 해서 그걸 pandas data 오브젝트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두 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봐도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인덱스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행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행에 나열된 거의 위치만 보고 인덱스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보죠. 그러면 정말로 인덱스가 데이터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보면은 여기에 데이터가 스트링이 있고 HIG, LQD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인덱스에는 이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서의 인덱스의 의미는 판다스가 인덱스의 인덱스든 인덱스 칼럼이든 또 HIG 그냥 칼럼이든 전부 다 이 시리즈를 하나의 인덱스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이것도 인덱스로 됐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반드시 df. 요 칼럼만 봐서는 안 되고 요거를 봐야 되나 df 인덱스로 봐야 돼요. 그러면 df 인덱스는 요거구나 데이타임 인덱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드롭 여러분들 보면 뭐 드롭 칼럼 이런 거 쓸 때가 있는데 이걸 하는 겁니다. 복사한 거를 그거는 이제 인덱스 데이터만 놔두고 칼럼 데이터는 없애달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그럼 칼럼에는 이제 더 이상 인덱스가 여기 인덱스에는 이제 칼럼만 나오고 그 우리 데이터 빠진 거는 여기서 잘라진 걸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통 많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합니다. 네, 이거를 잘라서 여기다 놓고 이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요거 자체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제대로 됐나 아는 걸 보기 위해서 이걸 우선 우리가 원래 거를 다시 한번 돌리고 그죠? 다시 한번 돌리면 이제 df가 새로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실행한 게 이제 무효가 된 거죠. 그래 놓고 요거를 그대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요것도 프린트를 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어떤 게 인덱스고 칼럼인지 본다고 하면 우리 아까 똑같이 여기 나왔던 것 같이 똑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아주 불러오는 그 시점에서 인덱스 칼럼을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to daytime 이렇게 하면요. 요게 date가 daytime object로 전부 다 변환이 돼버려요. 이렇게 변환이 됐죠? 그래서 to daytime을 쓰지 않아도 이러면 자동으로 여기서 더욱 간단한 방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플라팅을 해보죠. 뭐 어떻게 되나, 제대로 되나 볼게. 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사실은 이 방식도 아니고 더 일반적으로 하는 거가 바로 이거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을 할 거를 요걸 하나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read CSV 불러올 때 parse dates를 합니다. 그럼 parse dates가 이게 바로 데이트를 데이터타임 오브젝트로 바꾸는 거예요. 형식으로 데이터타임 형식으로. 그리고 set index를 하고 그 다음에 UTC 요거 이제 저 표준 시간 그 타임 존으로 바꿔놓고 로컬라이즈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그 지금 나와 있는 주가의 이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고 했다면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우리나라 시간을 오히려 UTC로 바꿔서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할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뭐 몇 가지 설명을 이거 앞에 드렸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튜토리얼에서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가장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형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parse date 제가 설명드렸던가 이건 parse date 하면 CSV를 읽는 순간 데이트 칼럼을 문자열이 아니라 데이터타임 형식으로 변환한다. 그걸 알 수 있으면 되시고 이것도 뭐 한 거니까 설명 안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포맷을 막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땐 할 수 없이 to daytime에서 이런 포맷 우리가 원하는 포맷으로 바꿀 경우에는 이럴 때는 to daytime을 써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날짜는 문자를 받았는데 막 깨진다. 엑스트리 깨진다. 그러면 이때 또 이런 방식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3, 4번은 사실 뭐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인덱스를 수립하면 인덱스를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운 거에 그걸 막기 위해서 리셋 인덱스가 있고 셋 인덱스가 있잖아요. 이건 서로 반대되는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셋 인덱스 하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폼 중에 이렇게 셋 인덱스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인덱스를 만드는 거죠. 요거를 데이터를. 리셋 인덱스는 요 인덱스를 칼럼으로 만들고 자동으로 0123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떠한 방식을 썼냐에 따라서 항상 요 세 가지 dtypes하고 columns하고 인덱스를 프린트 해봐야 아하 어떤 것이 칼럼이고 어떤 것이 인덱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여러분들 프린트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